안녕하세요. 핫진의 북살롱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책 속 내용을 적용해 제 삶의 변화를 이끈 책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낭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을 통해 식탐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책 제목을 본다면 부자가 되게 해주는 책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며 이 저자가 활용한 방법들을 저의 최근 고민거리인 식탐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책만 보게 되었다면 저도 당연히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 정도로만 알고 지나갔을 책 같아요. 이 책은 블로그 이웃님의 작은 광자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책입니다. 명상하는 진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으로 주로 마인드에 관한 글을 적고 있는데요. 마침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란 주제로 수업을 모집하더라고요. 식탐의 산을 넘지 못하는 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 책이지만 제가 식탐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떠올리며 들으신다면 더욱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의 식탐의 유혹을 거뜬히 넘어서게 해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책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 로터의 마법이란 사랑하는 아이들과 마음껏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면서도 쉽게 척척 돈을 버는 행복한 미녀 부자. 어떤가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내 인생의 설정입니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하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고작 2년 만에 100만 원이었던 한 달 수입이 1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났죠. 지금은 보물 같은 내 아이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둘러싸여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일본 작가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삶을 실현한 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둘째,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셋째, 결정, 원하는 세계에 설정을 정한다. 이게 전부랍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나는 이 과정을 설정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지금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원하는 세계를 결정하기만 하면 돈의 신은 무조건 응원해 준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확 늘었어요. 세미나 정원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전긍긍하는 일이 싹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내가 올린 블로그의 글을 읽거나 세미나와 강연회를 참석하면서 직접 설정 변경을 해본 많은 분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부유한 세계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나 역시 이런 바람으로 매일매일 내가 꿈꾸는 세계를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정 변경을 위한 노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늘 노트를 써왔다는 사실을요. 노트는 내가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일기를 대신해 마음속의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낸 노트는 어느덧 20권이 훨씬 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추억에 적고 싶어서 예전에 쓴 노트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유치하고 창피한 내용으로 가득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노트를 보니 그 당시 내가 어떤 설정으로 스스로를 올가맨 채 살았는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꿈꿨는지 기억하는 것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더군요. 그와 동시에 현재의 내가 예전에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열쇠는 노트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노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이 책은 좀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의 강력한 힘과 노트의 마법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탄생했습니다. 경험상 그저 무작정 쓰기만 해서는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돈을 부르는 노트 쓰기에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트 쓰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간중간 내용에
내가 실제로 쓴 노트의 일부를 실어두었습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법칙. 첫째, 직시한다. 둘째, 느낀다. 셋째, 정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노트로 인생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세 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정한다. 이 공식만 익히면 쉽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고 감정을 의미하고 자기가 꿈꾸는 모습을 결정하는 과정을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적용했던 게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많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실제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식탐을 끊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앞에서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실제로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안 고픈데 뭔가를 먹는 건 아닌지 이런 그러니까 음식을 바라볼 때 그 알아차림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어떤 건지. 그런 걸 늘 생각했는데 알아차림과 플러스 이 사실과 환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완벽하게 식탐을 조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과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은 모든 일에 그 장애가 됐던 것들을 쉽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1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돈과 풍요, 설정을 결정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우주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세요. 2장에서는 노트를 통해 마주하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으려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구분을 못했더라고요. 자, 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2장에서는 감정과 온전히 마주한 다음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현실에 철저히 절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흘러넘치는 세계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덧붙여 1에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워밍업 겸 간단한 연습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노트를 쓰겠어 하고 결심한다 해도 막상 실천에 옮기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우선 연습 문제에 도전하면서 노트와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4장에서는 세 줄 노트 쓰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노트 쓰는 법이 왜 4장이야 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겠군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에서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설정 변경의 대전제이므로 완전히 이해한 후에 4장을 읽어야 합니다. 무작정 노트 쓰기부터 시작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4장의 마지막에는 세 줄 노트를 활용해 돈과 관련된 고민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결정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5가지의 실제 사례를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사례에 이어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세 줄 노트 양식을 실어두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설정 변경은 요령만 터득하면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우니까요. 캐릭터 관점이 아니라 플레이어 관점으로 즐겨라. 자, 이 파트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이 캐릭터 관점과 플레이어 관점을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게임하는 내내 괴롭다면 다른 게임을 하는 편이 훨씬 낫죠.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데 서툰 편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감정과 소원, 생각, 설정 등을 쓰기 시작했죠. 노트에 글을 써내려 가다 보면 머릿속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노트 쓰기는 어느덧 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이 보다 빨리 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설정 외에도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설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후부터 내면의 감정 변화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왔죠. 그 결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노트를 쓰기만 했는데도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게임처럼 아주 간단하기까지 하죠. 실제로 나는 인생을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하면서 죽었다, 으악, 또 실패했어, 에이, 이번 판은 망했다 하며 짜증을 내곤 합니다. 왜 신나는 게임을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의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짜증이 나면 게임을 그만하면 되지 왜 계속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곤 했답니다. 게임을 즐기는 주체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기를 손에 쥔 플레이어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에 몰입하거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짜증을 내면서도 그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의 묘미는 힘들게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개인의 취향이 존중해줘야겠지만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게임 속에서 나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나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죠.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달성했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이루어진 일은 시시하니까요. 물론 관점은 캐릭터 관점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나는 왜 언제나 모험만 해야 해? 이제 모험 안 할래? 하고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의 캐릭터인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품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캐릭터 관점이 아닌 플레이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라는 게임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의 어떤 스테이지에서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당은 하나도 없고 같은 평만 있으면 아이템만 실컷 먹으며 스테이지를 깨는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당신의 인생을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는 당신이 어떤 설정을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인생을 우주적 관점에서, 즉 플레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관점, 관찰자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디자인하면 우주는 당신이 정한 설정에 어울리는 현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줍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과 환상의 관계. 자, 이 파트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은 플레이어입니다. 게임기를 쥔 채 마음에 드는 환상을 만든 다음 캐릭터에 몰입해 그 세계를 즐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이란 사실이 아닌 것, 달리 말해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환상에 좌우되는 것이죠. 돈이 없다는 말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 살지 말지 망설여질 때 흔히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사실로 고치면 지갑에 혹은 통장에 땡땡땡 원이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이죠. 자, 얘가 나오는데요. 좋은 호텔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 이건 어떨까요? 환상일까요? 사실일까요? 자, 책에서는 이것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사실로 한번 바꿔볼게요. 좋은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거죠. 리츠칼튼 호텔에 묵었다. 구체적인 호텔 이름이 있는 거죠. 좋은 호텔도 이것도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거고 생각으로 심어진 거죠.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이거는 사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가 벤츠를 몰고 데리러 왔다가 되는 거죠. 리츠칼튼이나 벤츠라는 브랜드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인 좋다라는 기준을 더 씌워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단어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특별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사실의 환상을 덧씌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그 감정을 즐깁니다.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환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에 어떤 환상을 덧씌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트에 감정을 쓰고 사실과 환상을 구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하루 24시간이 어쩌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닌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하루를 살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끌어당김, 기적, 마법, 언뜻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한 말들입니다. 사실 현실에서의 마법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여겨질 만큼이나 말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사실 현실에서의 마법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여겨질 만큼이나 말이죠. 마법은 뭔가 놀라운 것이라는 설정 탓에 막상 내 주변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도 알아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당신이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당 1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5일 동안 한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하게 150만이 생긴다든지 마침 사려던 가방이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들어온다든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이나 기적이죠. 기적을 바라며 마음속으로 가방을 끌어당기는 상상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런 사람을 뻔뻔하다고 여기며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마법이나 기적은 꼭 가방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요컨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즉 노력인 거죠.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로 가방을 얻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행동한다면 그건 진짜 끌어당김이 아니지. 앞에서 예로 든 이야기를 읽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끌어당김이란 머릿속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끌어당김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면 뭐가 됐든 당장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번떡 떠오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죠. 가방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애인이나 남편,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지도 모릅니다. 일단 매장에 찾아가 무작정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가방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겠고 공짜로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진심으로 가방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일단 행동을 시작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니 스스로 행동한 줄도 모를 정도죠. 그 결과 우주나 신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한 건 나지만 소원을 이루어준 것은 우주, 신이라고 여기며 감사해야죠. 우리는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여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대한 근원이 도와준 덕분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행동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신이 소원을 들어줬다는 걸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끌어당김과 기적, 마법과 같은 단어는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니까요. 지금의 내 수입이 실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세미나를 기획해서 블로그도 열심히 홍보도 했죠. 그 결과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끌어당김이고 신이 소원을 들어준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만일 지금 내가 매일 1천만 원씩 벌겠다고 결정한다면 당장 무언가 행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는 1천만 원짜리 1대1 맞춤 컨설팅을 기획해서 블로그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세미나를 더 보강해서 수강료를 더 올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행동을 시작하면 내가 떠올렸던 아이디어 외에도 인쇄로 1천만 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길에서 거액이 든 돈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찾아준 사례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정한 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신에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고야 말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괜찮아, 신에게 달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분명 배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저 세상에 간 그는 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요?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너를 구해주려고 나무 조각이나 타이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더냐? 자, 그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배로 못 박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신이 내려준 나무 조각이나 타이어는 무시했죠. 아니, 애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배를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이 경우 원래 목적은 목숨을 구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을 텐데 배가 와서 구조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나무 조각이나 타이어를 놓치지 않았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끌어당김이 무엇인지 전해졌나요? 그건 간절히 기도만 하는 방법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입니다. 저 역시 몇 달간 식탐의 유혹을 물리칠 방법들을 찾고 적용해보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이웃 블로그님의 강의도 제 눈에 띄게 되고 또 이 책도 알게 되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해야 신이 도와준다는 말, 이건 사이토 이토리 책 1%의 부자의 법칙과 그리고 돈의 진리란 책에서도 언급하는 신을 대하는 자세와도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두 책도 그러니까 성공서적으로 쉽게 쓰여진 책이니 한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스테이지의 수준에 따라 감정도 변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적용하신다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세요. 자,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만 설정을 변경하면 곧바로 꿈에 그리던 삶을 거머쥘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설정 변경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평소에 늘 1,000원 남짓한 발포주, 그러니까 메가 함량이 적어서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술을 말하네요. 1,000원 남짓한 발포주를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몇십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을 마셨다고 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급 샴페인이라는 게 고작 이런 맛이었어? 일 겁니다. 물론 조금쯤은 고급스럽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지 위화감이 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발포주에 길들여진 입맛으로는 고급 샴페인의 진정한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레벨 1의 장비만으로 레벨 3이나 5 수준의 스테이지에 뛰어든 격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게임을 즐기기는커녕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이 끝나버릴기에 불보듯 뻔한 일이죠. 물론 레벨 1인 상태에서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셔보고 싶다고 어렴풋이 꿈꾸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레벨 1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레벨 1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정말로 고급 샴페인에 걸맞는 레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진정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법이죠. 어쩌면 그 레벨에 도달했을 무렵에는 고급 샴페인을 넘어 진귀한 빈티지 와인을 즐기는 세계가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신이 가져다주는 풍요는 언제나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넘어서니까요. 우선은 지금 당신이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세요. 그리고 이 감정은 이제 그만 맛보고 싶어, 이대로도 좋지만 조금 더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감정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면서 스테이지를 단계별로 높여가세요. 한 달 만에 성과를 얻으려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반년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노트를 쓰면서 지금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설정을 변경해 나가세요. 스테이지와 함께 변화해가는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즐겨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했으니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테이지 부분을 제가 현재 식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책은 작가가 쓰지만 해석은 독자 몫이니까요. 사실과 환상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할 때의 저의 수준과 그리고 이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확실히 식탐을 대하는 그 스테이지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이전에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거부해야 할 상황에서도 음식에 손이 갔다면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가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앞에 스테이지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작가가 글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꼭 여기 나오는 개념을 새겨두세요. 모든 인생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할 만큼 통찰력 깊은 페이지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을 시험하는 버그를 조심하라. 일단 단계를 높이기로 설정을 변경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배경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과 함께 하나 더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이 변하는 과정에 버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버그란 게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오래된 가정용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지나간 화면에 잔상이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그란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싶다고 꿈꾸면서 일단 발포주에서 맥주로 단계를 높이는 데 도전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맥주를 몇 번쯤 마셔본 후에 확실히 발포주랑은 차원이 다르네. 맥주가 훨씬 더 맛있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한 어느 날 슈퍼에 갔더니 마침 발포주가 세일 중이라 아주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또는 회사 후배에게 맥주는 아저씨들이나 마시는 술이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역시 그냥 발포주나 마셔야겠다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면 설정을 변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발포주에서 맥주로 바꾸기로 결정했거나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셔보고 싶다고 생각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맛 때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싶거나 배경을 바꾸고 싶어서일 테죠. 그 첫걸음이 발포주에서 맥주로 바꾸는 도전이었던 것이고요. 신은 당신이 스테이지를 높일 때마다 예전의 그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정말 발포주는 안 마실 거야? 싸구려 술만 마실 때 느끼는 비참하면 이제 즐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확인이라도 하려는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발포주를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그입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격과 타입에서 비참한 기분 속에 기분에 빠지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정말 맛있다고 느껴진 술만 마시기로 결정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설정을 밀고 나가면 버그가 발생하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버그는 당신을 향한 신의 테스트입니다.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도 지금 식탐을 조절하기 위해서 꾸준히 여기서 알려준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제 의지로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신이 저를 향한 테스트인 거죠.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설정을 변경했다면 그 설정에 맞는 행동을 꿋꿋이 이어가세요. 버그는 최대한 무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식탐을 끊어내고 체중 유지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무너졌죠. 단순히 그 잘못된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식탐에 대한 스테이지, 저는 현재 1에서 10단계가 있다면 이전에는 3단계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9단계 정도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건강한 음식 외에는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있어도 손이 가질 않고 남편이 야식을 가끔 먹자고 요청할 때도 단칼에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치 금연을 위해 왜 체면을 걸며 담배를 피던 사람도 순식간에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죠. 신기하죠? 달콤한 빵, 달콤한 커피 등 평소에 자주 먹지 않았지만 가끔 먹던 것들도 이제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덜 자주 먹게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전보다 식탐에 대한 버그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알아차리는 것 외에 이 책에서 알려주는 사실과 감정, 그러니까 환상이죠. 사실과 환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 즉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인생의 버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책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이상 핫진의 북삼동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